요즘 소프트웨어 섹터에 있는 주식들이 많이 하락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에블러빈이 눈에 띄더라고요. 에블러빈이 팔란티어와 같이 2024년, 2025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인 주식인데 2024년 2분기에 흑자로 돌아섰고 매출 성장과 EPS 성장이 그 이후로 계속 높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뭐하는 회사인지 이 하락이 기회일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에블러빈은 전세계 앱과 게임에 광고를 최적화해서 매칭해주는 회사입니다. 돈을 쓰는 쪽인 광고주와 광고를 실어서 돈을 버는 쪽인 퍼블리셔를 이어줍니다. 광고주의 목표는 돈을 써서 광고를 했을 때 실제 설치, 가입, 구매가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는 거고, 퍼블리셔는 광고 단가를 제일 비싸게 부르는 사람에게 광고 자리를 주겠다는 목표를 가집니다. 에블러빈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 효율이 잘 나오도록,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서로를 중개해주는 회사다 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액션, 어저스트, 월 세 가지 프로덕트가 있다고 소개하는데 이 중에서 액션은 에블러빈의 핵심 엔진입니다. 광고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이 유저에게 이 광고를 보여주면 실제 구매나 설치로 이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고객의 씀씀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고려사항들을 토대로 그 광고에 얼마까지 입찰할지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나 설치, 가입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해주고요. 광고주들이 비드를 하면 퍼블리셔에게는 제일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이 엔진이 광고 타겟팅과 입찰을 최적화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써도 더 많은 매출이 나오게 되고, 그럼 더 많은 광고주가 에블러빈을 사용하게 되고, 더 많은 광고주가 들어오면 광고의 단가와 다양성은 높아지고, 그럼 더 많은 퍼블리셔도 붙고 광고가 노출될 지면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선순환되면서 방대해지는 풀이 이 엔진을 더 강화시키고 해자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어저스트는 광고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사용자가 광고를 보고 앱을 설치했는지, 설치 후 실제 결제까지 이어졌는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션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 같은 겁니다. 다음으로 월은 모바일 TV나 스트리밍의 광고를 담당합니다. TV 광고는 그냥 시청률이 많은 시간에 뿌려서 확률을 높이는 식의 광고였는데, 에블러빈은 스트리밍 분야에서도 개인화 광고를 시도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 회사를 알아보면서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플랫폼과 어떻게 다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메타나 구글은 이 사람이 누구를 팔로우하는지, 무엇을 검색하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와 같은 신상 정보와 기록을 기반으로 광고를 노출시킵니다. 하지만 에블러빈은 앱 안의 행동 패턴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모바일 앱, 스트리밍 서비스, 웹사이트 등에서 실제로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분석합니다. 특정 행동을 보인 유저들은 어떤 광고를 봤을 때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지 이런 걸 판단해서 설치당 비용과 행동당 비용은 최대한 낮고 투자 수익률, 고객의 씀씀이는 최대한 높을 것 같은 광고를 매칭해줍니다. 메타와 구글은 자기 플랫폼 안에서 쌓인 데이터에 기반의 광고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서 쌓은 데이터가 없으면 끝이지만, 에블러빈은 어떤 사람이 어떤 앱을 사용하든 그 안에서의 가치를 찾아내는 기술을 가집니다. 광고주에게 빅테크 광고 알고리즘은 구경꾼을 데려오지만 에블러빈은 지갑을 열 사람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블러빈은 광고의 노출 수나 클릭 수 기반으로 수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설치나 구매와 같은 실제 퍼포먼스에 연동돼서 수익을 받는 구조라서 에블러빈 스스로도 광고 매칭 최적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큽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결과를 줘야 수익도 늘어나는 관계인 거죠. 2월 12일에 2025년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전년 동분기 대비 66% 성장, 순이익은 85% 성장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매출이 70%, 순이익이 116%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트에는 매출 성장이 20%로 나오고 어느 사이트에는 66%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분기 어닝을 찾아봤는데 매출은 1.3빌리언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4분기 매출 1.6빌리언 달러는 20% 정도의 성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번 어닝에서 직접 66% 성장했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에블러빈이 게임 스튜디오를 작년에 매각하면서 해당 매출을 지난 어닝에서도 지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총 매출은 20% 성장이 맞는데 우리는 이제 게임 매출 없고 광고 매출만 취급하니까 전년 동분기 대비 매출 성장률에서도 광고 매출만 취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에블러빈의 메인 사업인 광고 매출이 전년 동분기 대비 66%의 성장을 한 것은 엄청난 고성장이 맞긴 하지만 실질적인 총 매출은 20% 정도 성장인 겁니다. 성장률 말고 에블러빈의 또 다른 강점은 마진입니다. 영업이익률은 2024년부터 50% 이상을 내고 있고 최근에는 70%가 넘는 수준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 당연한데 이 정도의 마진을 보이는 회사는 정말 몇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회사들은 엔비디아, 비자, 마스터카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은 갭 기준 영업이익률인데 에블러빈은 조정 이비타 마진을 재무성과를 평가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도 그것을 기준으로 영업 예산이나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비타 마진은 뭐 이런 항목들을 제외한다고 해요. 그래서 조정 이비타 마진을 보면 2025년 4분기에는 84%, 2025년에는 82%가 나와서 룰 오브 40가 저번 분기랑 저번 연도 모두 150이 넘게 나옵니다. 팔란티어가 저번 분기 127이었는데 아마 에블러빈이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본을 쓰던 시점 기준으로는 $440였는데 이 기준으로는 PE가 44, 포워드 PE가 20 정도입니다. 이전에 100 언저리까지도 올라갔던 PE보다는 확실히 낮아졌고 앞으로의 추정치를 반영한 포워드 PE 20은 꽤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PEG는 0.52가 나와서 EPS 성장 대비로는 상당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섹터는 다르지만 비슷한 고마진을 가지는 성장주인 로빈후드는 PEG가 1.3 정도가 나옵니다. 시총이 비슷한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인 서비스나우나 CRM도 보면 많이 하락해서 1에 가까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에블러빈은 비슷한 회사들 중에서 가장 성장률 대비 밸류에이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향후 3년 동안 EPS 성장은 61%, 30%, 27%를 예상하고 있고 매출은 46%, 28%, 2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CRM 나우랑 비교해봐도 훨씬 압도적입니다. EPS 컨센서스와 PE로 목표 주가를 구해보면 2026년에 EPS 컨센서스가 $15 정도 나옵니다. PE를 좀 보수적으로 지금 수준인 한 45 정도를 줘보면 $675 정도가 나오고 좀 공격적으로 55 정도를 줘보면 $825가 나옵니다. 지금의 사스 기업 AI 대책 우려와 SEC 조사에서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나와서 에블러빈의 멀티플이 축소된다고 가정해서 30 정도의 PE를 줘보면 주가는 $45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이 축소가 되더라도 어닝만 예상에 부합하게 나온다면 현재 가격에서 하방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는 $700 정도로 현재보다는 67%의 업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방보다 상방이 훨씬 큰 안전마진이 확보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주식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파트너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 무단으로 플랫폼 독점 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혐의로 SEC 조사를 받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리포트가 자주 나오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큰 하락들이 공매도 리포트에 의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술주나 성장주에 비해서도 특히 투자하기 어려운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량적 펀더멘탈은 정말 훌륭하고 최근 하락으로 가격이 매력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415에 일단 한 주 매수를 했습니다. 평단을 $450 아래로 맞출 수 있다면 앞으로 좀 더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